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긴급 영상 하나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좀 얘기해보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하는데 많이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서 그동안에 선생님이 계속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부분들, 그리고 그것들을 실제로 어질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가. 특히 이제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으로 올라가는 학생들의 경우가 선생님의 메인 전담 학생들인 것도 있지만, 해당하는 학생들이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으로 올라갈 때 수학이 너무나도 어려워지거든요. 그거 다 겪고 선배들이 다 똑같이 얘기를 하고 하지만 막상 그것이 어떻게 대면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몇 가지 예시를 들어주면서 이번 시간에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수학을 공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수학의 개념 연결에 대한 거는 항상 얘기가 많이 되죠.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서는 개념 간에 연결이 되는, 특히 우리나라 수학 교육은 이제 중학교 1, 2, 3학년 때까지 해서 단순한 자연수에서부터 정수, 유리수, 그리고 무리수, 실수까지 확장돼서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막상 여러분들이 실수 같은 것들을 공부한다 그래도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켤레복소수라는 거를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죠. 그죠? 복소수 개념 배우면서 켤레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을 해요. 그런데 이 비슷한 이야기를 중학교 때 이미 방정식 파트에서 개수가 유리수인 경우에 만약에 근이 실수 체계로 확장돼서 나오면, 그러니까 뭐 1 플러스 루트 2 이런 식으로 나오면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2 때 다른 근은 1 마이너스 루트 2다 이렇게 배우거든요. 근데 켤레라는 말을 사실 교육과정에서 안 쓰죠. 근데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켤레복소수라는 말을 쓰면서 켤레근이라는 얘기가 드디어 등장을 해요. 그때 1 플러스 i도 있으면 1 마이너스 i도 있다. 이거를 개수가 실수일 대로 이렇게 확장을 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형태, 짝꿍이 되는 개념들이 사실 되게 많은데, 과거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개념을 정확하게 머릿속에 넣고 있지 않으면, 그래서 그 개념에 대한 공부가 등한시 돼버리게 되면 다 까먹는 거죠. 근데 이거를 다분히 암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고, 이것이 암기로 되는 게 아니라 다 연결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 플러스 루트 2와 1 마이너스 루트 2, 그 다음에 1 플러스 i와 1 마이너스 i의 관계를 놓고 보면 우리가 이 허수 i를 허수 부분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근데 실수 체계에서 잘 쓰지는 않지만 말을 바꿔서 보면 여기를 무리수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 그죠? 그 다음에 이 1의 부분을 우리가 결국에 실수 부분이라고 부른다면 여긴 유리수 부분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냐는 거죠.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수학 개념을 배웠었을 때 내가 확장해서 생각해가지고 얘가 A가 이러면 B가 이러니까 그럼 C가 이러면 D도 이러지 않을까라는 관계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저건 저러니까 이런 거네 막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받아들이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익숙해서 그래요. 그런 것들을 좀 타파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수학에서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3학년 때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배우죠. 그리고 중3 때는 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가 챕터가 나뉘어 있어요. 알죠? 현 고1 학생들도 알 거고 현 중3 학생들도 지금 이제 내신 대비 들어가기 직전이니까 보면 안단 말이야.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이게 한 단원에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 개념을 배우면 그 전 학년의 그 지금 현재의 1년 전 학기에 분명히 똑같은 내용을 배웠었고 그 내용들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느냐라는 거를 물어봄과 동시에 수학이라는 거는 조금 더 깊이가 깊어지거든요. 점점. 그러니까 수영장의 깊이가 깊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깊이가 깊어진다는 거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1차원적으로 깊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차원이 늘어나죠. 2차원적으로 깊어지다가 나중에 3차원적으로 깊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습량이 늘어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다분히 수학을 배운다는 건 학습량이 늘어나더라도 그 넘실거리는 파도와 깊은 물 위에서 자유자재로 생존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이 수학 과목의 또 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더 어드밴스드 된 생활 속에서 살아남기, 약간 이런 개념이란 말이야. 예를 들어 방정식하고 함수가 연결되게 되면 선생님이 많이 얘기했지만 방정식에서의 근은 함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교점이 있죠. 어떤 교점에
x 좌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거를 제일 쉬운 형태로 하는 게 x축과 만나는 거의 경우를 예를 들어요. 왜냐면 x축이 바로 y는 0이니까. 왜냐면 우리가 방정식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등호가 있고 미지수가 있고 우변이 0인 꼴로 쓰잖아요. 근데 함수에서는 x축과의 교점이라고 얘기했을 때 x축은 y가 0인 상수 함수라고 쌤이 많이 얘기를 했었지. 그 다음에 좌변에는 함수가 들어가는 거죠. 함수식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방정식과 함수도 서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야 방정식과 함수의 연결관계가 어떠니? 라고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대답은 할 수 있지만 그거를 더 확장해서 개념을 통하면 못 지킨다고. 지금 아래에 있는 거는 쌤이 이제 perplexity에서 가져온 거예요. 클러드하고. 여기 보면 방정식은 0으로 되어 있으면 y는 이거의 근, 즉 x좌편을 찾는 과정으로 연결된다라고 여기 많이 써있죠. 위쪽에도 판별식이 양수일 때는 포물선이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고 0일 때는 x축에서 접하며 음수일 때는 포물선이 x축에 전혀 교차하지 않는다고 나오죠. 이거 선생님이 이거 지금 다 글 쓴 것 같아요. 오늘 이거 PPT 자료 준비하려고? 아니, AI로 다 생성한 거예요. 요새는 이런 게 너무 잘 되는 세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실은 더 정보에 대한 액세스가 더 활발하고 쉬운데도 불구하고 공부를 더 어려워하는 이상한 현상을 우리 사회는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안타깝다는 거죠,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읽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좋아한다고요. 자, 그리고 여기도 보면 지금 제곱 완성법을 통해서 방정식을 꼭지점 형태로 변환한다고 되어 있죠. 이 제곱 완성법이라는 게 말이 좀 애매한데, 그렇죠. 지금의 AI는 우리나라가 개발한 AI가 아니라 외국 거니까 한국어 버전으로 바꿀 때 수학적 용어가 조금씩 틀릴 수가 있는데 이거 완전 제곱식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야 방정식의 꼭정 좌표를 찾지. a 곱하기 x 빼기 p의 제곱 플러스 q로.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단순한 건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읽어낼 수 있겠냐는 거죠. 생소한 단어가 나오더라도. 그게 진짜 수학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완전 제곱식이라는 스킬을 함수에서는 포물선의 꼭지점을 좌표로 해가지고 대칭축이 뭐죠? 엑시스 오브 시메트리를 갖다가 영어를 직역해서 가져와서 그런 거야. 추계 방정식이에요. 그게 우리말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연결해 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걸 많이 안 한다고요. 근데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서 연결을 공부를 합니까? 라고 하는 데에 대한 질문은 조금 이따가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수학이 실생활에서 안 쓰이는 것 같아요.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다리를 만들 때 여기 보면 아치 크라운이라고 돼 있죠. 이게 arch, 파라볼라 이게 2차 함수예요. 그러니까 2차 함수 모양을 그린다고요. 현실에서도 이렇게 2차 함수 모양을 그린다고요. 그러니까 2차 함수를 이렇게 그려놓고 이 다리가 이런 모양으로 만들면 단가는 얼마나 나가고, 왜냐면 우리 너무 비싸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죠? 뭐 시계를 가뜩이나 아이폰도 비싸잖아. 선생님도 오늘 아이폰 사봤지만 200만원 들더라고. 겁나 비싸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재료비를 싸게 만들려면 수학적 계산이 들어갑니다. 다 수학으로 하는 거예요. 물리학에서는 공의 최대 높이를 도달하는 시간이나 착륙지점 예측한다든가, 경제 같은 경우에는 주식 같은 거 할 때 선생님이 많이 얘기했었지. 주식이 막 이렇게 막 뛰고 막 오르고 내려가. 그러면 이 부분에서 한 부분만 이렇게 따가지고 요 부분만 따서 여기를 요 부분만 보면 2차 함수로 확대를 해서 해석해서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에서 어른들이 많이 쓴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동적 시각화 얘기에서 되게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지오지브라라고 있어요. 이것도 알아둬. 이거는 아예 연습장에 적어줘서 지오지브라. 여기는 선생님이 수학 문제 직접 타이핑한 거 만들 때 작년에 많이 썼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수학 그래프를 만들려면 수학 하시는 분 선생님들이 문제를 낼 때는 그냥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없거든. 그래서 지오지브라 같은 거 써요. 선생님도 썼었어. 나중에 시간 남으면 보여줄게요. 되게 힘들어 근데 만드는 게. 그래서 선생님은 오히려 지오지브라 말고 딴 거를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데, 여기 뭐 지수 로그 개념도 나오죠. 이거는 사실은 고등학교 2학년 개념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대수 파트 들어가면서 지수로 확장을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기껏 해봐야 3차에서부터 4차까지밖에 안 쓰죠. 근데 고등학교로 올라가게 되면 이거를 유리수로 확장도 하고요, 음수의 영역으로도 확장했었어요. 그리고 로그 같은 경우에는 지수하고 서로 상보적인 관계가 있어요. 역함수 관계라고도 얘기하거든. 여기 밑에 나오네. 근데 y는
여기 보면 y는 ax 제곱이란 말을 쓰잖아. 이 ax 제곱, 그러니까 지수 부분이 인풋으로 들어가는 게 지수 함수예요. 근데 이거를 로그로 바꾸게 되면 y는 로그 ax가 된단 말이에요. 뭐 이런 거는 이제 고등학교 가서 배워야 되는 내용이야. 그죠? 뭐 현 고1도 지금 고2 내용으로 이 지수 로그를 배우는 반들도 있지만 그 학생들도 조심하세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지수 로그가 얼마나 중요한 과목인 건지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사실 역함수 관계는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연결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봐야 돼요. 특히 지수 로그는 이자 계산할 때 많이 쓰고 pH 측정할 때 수소이온 농도 있죠. 그 한 학생이 나한테 예전에 물어본 적이 있는데 pH는 마이너스 로그에 H3O 플러스의 농도로 계산을 해요. 이걸 이제 그 양성자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이 물 안에서 지들끼리 자가 이온화가 되거든. 과학 시간에 나중에 화학을 배우면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그래서 물은 양쪽성이라서 지 혼자서 이렇게 혼자 산과 염기를 동시에 가져가는데 이게 1대1이기 때문에 물이 중성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여튼 근데 이걸 계산하는 거를 로그로 쓴다고요. 왜냐면 농도가 너무 작을 때 쓰면 좋은 게 로그거든. 뭐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나중에 수업 시간에 자세한 걸 그런 해당되는 건 얘기를 해주면 되겠지만, 그리고 또 인수분해란 방정식의 근을 통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곱셈 공식을 활용해 가지고 x 절편에서 2차 함수가 만난다. 근데 그 포인트가 마이너스 3과 플러스 3이다. 그리고 최고차는 개수는 모른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y로 놓으면 이게 2차 함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곱셈 공식도 결국에는 함수에도 사용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도 보면 완전 제곱식으로의 변형을 통해서 인수분해 공식 기하학적 의미를 해석을 한다. 이거는 보통 꼭지점 좌표 해석할 때 쓰고요. 꼭지점 좌표가 아니더라도 3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인수분해를 통해서 얘가 x축과 어느 지점에서 만나는지 그런 거 할 때도 써요. 그 다음에 x절편과의 1대1 대응 관계를 본다든가, 이건 사실 함수의 근본적인 의미이기도 하죠. 그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다양한 방정식의 성질을 탐구한다든가. 보통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3차까지만 배워요. 그죠? 그리고 3학년 때는 조금 잘 가르쳐주시는 선생님들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지만 미리 땡겨서 이렇게 가르쳐주는 경우도 있고 연결되는 거잖아. 그리고 우리가 맨날 쓰지만 1차 함수는 닮음 도형의 변의 비율에 쓸 수 있고, 2차 함수는 밑변의 길이를 제곱으로 두고 넓이를 y로 두는 거예요. 이거 진짜 이런 거 시험 문제 맨날 나오는데 학생들 막 중학교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에서 2차 함수 기본적인 거 정의 물어보는데 막 틀리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해요. 계산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학은.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 많이 놓친다고요. 부피는 또 어때? 3차 함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연결된다고요. 그 다음에 수열이라고 있어요. 수를 나열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수열은 함수하고 또 어떻게 연결되느냐면, 이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내용인데, 수열하고 극한이라고 하는 걸 배워요. 등차 수열도 있고 등비 수열도 있는데, 등차 수열이라는 건 차이값이 균등하게 나아가는 수의 집합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등차 수열, 이것도 선생님이 이제 클라우드에서 가져온 건데, 예를 들어서 13579 이렇게 되면 여기 공차라고 돼 있지. 이 공차는 뭐냐면 일정한 차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각 구간마다 2씩 차이가 나고 있지. 그러니까 홀수나 짝수 같은 경우에는 2씩 차이 나잖아. 그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A의 n번째 항 녀석은 그 A n번째의 전번째 항 녀석의 n-1에다가 d로 곱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여기는 A1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서 A1이라는 거는 시작되는 첫 번째 항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런 거 여러분들 근데 중3 수학에서 많이 풀었어요. 또 풀고 있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A1이 1이야. A2는 5야. A3는 9야. A4는 13이래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지금 4씩 차이 나고 있는 거지. 그럼 이거를 일반화해서 쓰려면 AN이라는 애는 바로 전 거에다가 4를 더한다. 이게 등차 수열이에요. 그런데 말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1차 함수에다가 이거를 y는 mx 플러스 b, 이게 뭐죠? m이 기울기지. 근데 y는 x 플러스 4라고 해놓잖아. 그럼 x가 1일 때 y가 5죠. x가 2일 때 y가 6이죠. 결국 4씩 차이 나지. 이 인터벌을 지금 1씩 차이 난다고 했었을 때 여기도 보세요. 똑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등차 수열하고 1차 함수는 사실 똑같은 거예요. 등차 수열의 공차가 1차 함수의 기울기랑 같다고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1차 함수가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가서 다시 복습이 되면서 개념이 연결되는 그 느낌을 맛봐야 된다고요.
그런 수학적 경이로움을 맛볼수록 여러분들의 수학 실력은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조금 쉬운 문제들을 풀면서 많이 가져가면 좋겠지. 근데 보통 학생들이 짜릿함을 느끼는 거는 언제냐면 어려운 문제를 풀었을 때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오기념 가져가는 경우에 또 대표적인 게 뭐냐면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할 때 음의 근을 누락한다든가 인수분해 시 0을 해로 간구한다든지 대수식이랑 방정식을 혼동해서 쓴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려면 시각적 도구를 많이 써야 되고요. 그래프도 그려볼 줄 알아야 되고요. 많이 물어봐야 돼요. 선생님들한테도 물어보고 친구들한테도 물어보고 학원쌤한테도 물어보고 그리고 요즘에는 AI 시대니까 AI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중국의 딥시크까지 나왔잖아. 그러니까 더 나올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 한국도 카카오랑 네이버랑 SK가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네이버는 클로바라 그래서 준비하고 있어요. 메이크클로버잖아.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국산 AI도 준비가 되고 있단 말이야. 하지만 현재 2025년 시점에서는 제일 많이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올프람 알파 하고요. 클러드예요. 클러드는 현재까지 나와 있는 모든 AI 모델 중에서 수학에 가장 최적화된 모델이에요. 이런 거 선생님들이 다 알려주잖아. 제발 참고를 해서 쓰라고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써먹으려면은 이제 방법을 알아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예를 들면 클러드에다가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냐면 컴퓨터에다가 여러분들이 뭐를 보여줘, 가르쳐줘를 하려면 컴퓨터랑 대화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레이텍 모델이나 뭐 여러 가지 컴퓨터 그 언어 리소스가 있지만 레이텍 모델이 가장 보편적이에요. 뭐 이거를 다텍스라고 하는 확장자명을 쓰거든. 이 레이텍이라는 거는 컴퓨터가 수학 기호를 받아들이는 컴퓨터만의 수학적 언어예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내가 내뱉으면 컴퓨터가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 그걸 시그널링이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신호 처리를 해가지고 얘가 바꿔야 돼요. 문자를, 부호를. 그렇게 해서 해석을 하는 건데 그걸 도와주는 게 클러드야. 클러드에다가 한국어로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 한국어에서 나온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그리고 제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영어 단어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쓰잘데기 없는 무슨 뭐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뭐 수능 영어 단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건 시험 보는 데는 중요하겠지만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쓸 단어는 프롬프트예요. 프롬프트. 원래 프롬프트리라 그러면은 일시적으로 즉각적으로라는 뜻이거든. 근데 프롬프터라는 말이 있어요. 왜 그 기상캐스터들이나 뉴스 하시는 분들 보면 앵커분들이 화면을 보는데 따박따박 말을 잘하죠. 그거 왜 그런 거냐면 화면에 그 대본이 지나가는 거를 캐스터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읽는 거예요. 그런 거 알아요? 그걸 프롬프터라 그래요. 그걸 띄워주는 애를 프롬프터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AI에 사용할 때는 일종의 명령문이에요. AI한테 부탁하는 글이라고요. 글. 그거를 프롬프트라 그러는데 클러드를 통해서 프롬프트를 생성을 한 다음에 그거를 우프럼 알파에다 넣어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친구들끼리 예를 들어서 너무 비싸다 싶으면 챗GPT 진짜 비싸거든. 한 달에 35,000원씩 학생이 내기는 부담스러워요. 부모님한테 부탁드려도 되지만 친구들끼리 아이디를 공유하기 위해서 한 명의 구글 아이디를 만들어 이메일로 만들어요. 그거 구글 계정을 친구들끼리 공유해서 쓸 수도 있잖아. 그러면 3명이면 십시일반하면 10,000원씩 내면은 한 달에 그러면 쓴다고요. 방법이 무궁무진하게 많은데 여러분들이 참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리고 안 하고요. 그러고서 다 했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클러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선생님이 예를 보여줄게요. 이건 이제 지금 선생님이 여기다 쓴 거야. Give me a prompt of asking wolfram alpha to plot. 그래놓고 한국말에 써놨지. 물론 선생님은 영어가 되니까 왜냐면 어쨌든 AI는 영어 기반이니까 영어로 물어보는 게 우리말보다 더 정확해요. 그래서 나는 영어를 추구해서 쓰는 편이야. 그렇지만 한국말을 썼다고 해서 못 알아듣진 않아. 봐봐. 여러분들이 함수를 컴퓨터한테 어떻게 명령어를 써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내가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든 거야. 2차 함수인데 기울기가 3이고 x절편이 마이너스 3과 5 플러스 5래. 이거를 그래프를 그리라고 울프람 알파한테 어떻게 물어봐야 되니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프롬프트를 알려달라 그런 거예요. 울프람 알파에다가 플롯이라는 거는 플롯도 알아두세요. 수학 용어지만 이거는 함수를 그린다는 뜻이에요. 함수를. 맨날 무슨 플러팅 이러지 말고 플러팅, 플러팅 전혀 다른 단어야 이 사람들은.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가 쭉 얘기를 하죠. 이 아래 보면 검정색 박스 있죠? 이거 보여요? 이 검정색 박스? 이거?
이게 명령문이에요. 근데 컴퓨터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여기 카피 보이니? 이거 보여? 이거 카피? 이거 보이죠? 이거를 갖고 복사하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그렇게 해서 울프람 마파에다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건 선생님이 따로 쓴 거야. 앱스라는 거는 뭐냐면 절대값을 말해요. 이봐, 밑에 나와있죠. 여기 절대값 보여요? 앱솔루트가 절대예요. 절대. 그래서 앱스 해놓고 괄호에 x 빼기 1 이렇게 하면 얘는 컴퓨터가 어떻게 읽냐면 이렇게 읽어요. 실제로 이게 프롬프터예요. 여러분들이 보는 이 부분이 바로 프롬프트라고요. 이거를 쓸 줄 모를 테니까 아직 학생이라서 그러면 학원쌤한테 물어보든 학교쌤한테 물어보든 수학 잘하는 친구한테 물어보든 아니면 AI한테 물어보면 얼마든지 알려준다고요. 돈을 안 내도. 심지어 딥시크는 선생님이 얘기하기 싫지만 나도 중국어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서 딥시크는 무료예요. 근데 거의 지금 챗GPT가 5원 모델이 있고 5.3 모델이 있는데 5원 모델에 준하는 정도 수준의 퀄리티를 갖고 있어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서버가 다운되는 경우가 있어서 단점이지만 선생님이 써보면 그렇더라고. 하여튼 여기 봐봐. 아래 그래프 그려준 거 보이죠? 어디서 봤지? 스크리너에서 냈던 문제하고 비슷한 거 플러팅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where라고 쓴 거는 k의 범위를 내가 설정을 한 거야. varying k가 변하는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변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면서 학습을 하고 시각적인 효과도 가져가고 개념을 엮고 섞고 생각도 해보고 내가 생각해본 게 틀리면 선생님한테 항상 물어보고 그래서 어떤 애들이 가끔 선생님들한테 엉뚱한 질문을 한다라고 학생들이 비꼬아서 놀리는 경우가 있는데 선생님은 그런 거 오히려 좋아해요. 왜냐면 그걸 통해서 수학의 사고라는 거는 그런 호기심이 발동이 되고 수학이라는 과목이 재밌어야지만 그렇게 해서 느는 것이지 모든 학문이 마찬가지야. 영어도 수학도 사회도 국어도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 소양이 되는 과목이에요.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는 과목이고 인간답게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기본 지식을 배우는 단계라고요. 근데 그걸 이왕이면 즐겁게 배워서 써먹을 줄도 알아야 더 고급진 지식의 대학 과정을 배울 때 여러분들이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다고요. 안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 진짜 후회해요. 그러고서 대학교 갔다가 1년 지나고 나서 반수하거나 재수하는 애들도 있는 거잖아. 그리고 솔직히 의대 이러는데 이거 진짜 이거 착각하지 마세요. 물론 의대가 완전히 죽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당분간은. 그런 사실관계는 있지만 의대가 모든 삶의 행복의 근원 원인은 아니야. 지금 우리나라 교육 트렌드가 의대로 가고는 있긴 하지만 AI가 이렇게 빠르게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의사들의 직분의 퀄리티가 AI에 뒤처지는 때가 분명히 오게 됩니다. 가장 빨리 대체되는 직업군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수학이라는 과목이 특히 여러분들한테 전해주는 건 논리적인 사고와 연결고리를 짓는 상상력을 발휘함으로 인해서 창의력을 기르고 어른이 됐었을 때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남들보다 한 발 더 앞서 나가는 선구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고 그 기회를 창출해주는데 최고의 도구예요. 수학이랑 많이 친해지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오늘 몇 가지 예시 들어가면서 울프람이랑 클러드를 예로 들었지만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AI들이 있어요. 뭐 클러드, 퍼플렉시티, 딥시크, 구글 제미나이 많이 있어요. 근데 구글 것도 제미나이도 지금 많이 올라왔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뉴스거리들은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제공을 해주잖아,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들이고 많이 써먹어 보세요. 그리고 이 유튜브 영상은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